미끄러지죠? 미끄러지다가 이렇게 움직이. 만나는 두 개의 면 사이에 평행하면서 반대로 작용하는 당기는 힘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노멀 포스가 크면 마찰력이 크죠. 아주 무거운 녀석이 땅바닥을 누르는 상태에서 마찰력은 가벼운 녀석의 마찰력보다는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찰력은 노멀 포스에 비례합니다. 그 하중에 비례하는 거죠. W하고 N이 같으니까. 그런데 표면이 거칠거칠한 표면이 서로 만나면 마찰력이 크고 부드러운 표면이 서로 만나면 마찰력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 표면이 두 표면이 거칠거칠하느냐 부드럽냐, 그리고 두 표면이 뭐 서로 나무냐 쇠냐, 표면의 재료에 따라서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찰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뮤. 그래서 정지해 있을 때의 최대 마찰을 계산할 때 우리가 정지 마찰계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뮤 S N이 정지해 있는 녀석의 최대 마찰력이 됩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하중.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면과 표면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인 거냐면, 자,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당기는 힘이 여기 수평이 당기는 힘. 수평이 당기는 힘이고요. 그리고 수직이 마찰력입니다. 수직이 마찰력일 때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당기는 힘이 0이면 마찰력이 얼마죠? 0이어야죠. P가 0이면 F가 0이어야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P가 0이면 F가 0이에요. 자, P가 1이면 F가 얼마일까요? P가 1N으로 당기면 마찰력도 1N이어야 평형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마찰력과 당기는 힘은 무조건 같아요. 움직이지 않을 때 얘가 2가 되면 마찰력도 2가 되죠. 3N이 되면 마찰력도 3N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당기는 힘과 마찰력은 힘의 평형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최대 마찰력까지 올라가요. 최대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은 배웠죠.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하중이죠. 그래서 정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하중까지 딱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힘을 더 가해버리면, 그거보다 더 가해버리면 어떻게? 물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문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찰계수가 바뀌어버립니다. 마찰계수가 뭘로 바뀌냐면 동마찰계수로 바뀝니다. 뮤 K.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찰력은 뮤 K N이 됩니다. 그래서 P와 관계없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다 하면 마찰력이 쭉 떨어지는데 동마찰력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마찰계수는 마찰력 나누기 수직항력인데요. 마찰력 나누기 수직항력, 이거 뭐죠? 탄젠트 관계네요. n분의 f는 탄젠트 세타지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자, 경사면 실험에서 마찰계수는 탄젠트 경사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찰력 실험에서는 딱 경사각면 측정하면 마찰계수를 알 수가 있네요. 제품의 무게와 관계없이. 자,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일단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미끄러지죠. 미끄러지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각도가 이렇게 면의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면의 방향을 바꿨을 때 각도가 같을까요? 면의 방향을 바꿔도 각도는 비슷하죠. 이번에는 지우개입니다. 고무 재질인데요. 고무 재질과 플라스틱 판은 어떻게 될까요? 각도가 더 크죠. 마찰계수는 탄젠트 경사각인데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30분의 6이 마찰계수가 돼서 마찰계수 0.2가 됩니다. 그래서 종이와 플라스틱의 마찰계수가 0.2라면
그다음에 고무를 올렸을 때는 더 컸죠. 그래서 고무를 올렸을 때 밑변의 길이가 30이고 실제는 밑변의 길이가 더 줄었겠죠. 간단하게 그냥 3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12였다면 우리가 마찰 계수는 30분의 12에서 0.4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실험에서 어떤 현상을 봤냐면 처음에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고무를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자, 보면은 처음에 안 미끄러지다가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속도가 붙죠.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는 마찰력이 작다는 뜻이죠. 마찰력이 더 작아서 결국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더 크다는 건데요. 즉 멈춰 있을 때는 마찰력이 컸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찰력이 작아져서 가속도가 확 붙는 현상을 봤는데요. 자, 그것을 우리가 정지 마찰 계수가 동 마찰 계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즉 멈춰 있을 때의 마찰 계수를 정지 마찰 계수, 움직일 때의 마찰 계수를 동 마찰 계수라고 하는데요. 멈춰 있을 때의 정지 마찰 계수가 0.4였다면 움직이기 시작할 때의 동마찰 계수는 예를 들어서 0.3이나 0.2로 줄어들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그 이유는 동마찰 계수가 정지 마찰 계수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자,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각도 세타만큼 이렇게 기울어진 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돌 아래에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사람들이 당기죠. 이렇게 당기는 힘 F가 있는데요. 오늘 궁금한 거는 이 당기는 힘 F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처음에 궁금한 점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정력학, 이게 등속 운동이라면 정력학인 평형 상태인데요. 그러면 평형 상태면 주변에 어떤 힘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이 돌의 무게 mg, 중력이 당기고 있죠. 그리고 바닥면이 돌을 수직으로 밀어넣을 수 있으니까 수직 반력 n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과 바닥면 사이에 마찰력 FF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당기는 힘 라지 F가 있어서 총 4개의 힘이 있는데요. 이 힘을 분석할 때 X축, Y축을 단순히 수평 수직으로 놓으면 좀 복잡해집니다. 대신 X축, Y축을 이렇게 경사면에 평행한 걸 X축, 그리고 경사면에 수직한 걸 Y축으로 놓으면 좀 더 계산이 쉬워서 우리가 좌표계를 X, Y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그마 X, FY는 0이다, 시그마 FX는 0이다는 게 정력학의 평형이죠. 그래서 경사 방향 탄젠트 방향으로 힘의 합력은 0이다. 그리고 경사의 노멸 방향으로 힘의 합력은 0이다. 라는 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X방향 한번, Y방향 한번 볼게요. Y방향 힘의 합력. Y방향 힘 보면은 제일 처음에 N이 보이죠. 그래서 N. 그리고 프릭션 포스는 Y 컴포넌트가 없고요. 그리고 당기는 힘도 Y 성분이 없습니다. mg는 Y 성분이 있는데요. mg의 Y 성분은 이거죠. 그러면 경사각 세타와 어떤 관계인가요? 코사인 관계군요. 그래서 mg 코사인 세타가 Y 성분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마이너스 Y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그마 FY는 0이다 라는 첫 번째 식을 우리가 만들었고요. 다음은 X방향입니다. X방향 힘 성분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사람들이 당기는 힘 F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기는 힘 F가 X방향 힘의 성분의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요 중력 힘을 두 힘으로 나눴죠. 하나는 노멀, 하나는 탄젠트인데요. 노멀은 X 성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탄젠트 방향 요 성분이 중요하죠. 탄젠트 방향은 요 세타 각도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사인 관계죠. 그래서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mg 사인 세타고 그리고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이 있죠. 근데 마찰력은 뭐하고 관련이 있죠?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죠. 마찰계수는 정마찰, 동마찰이 있는데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동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 마찰계수가 됩니다. 마찰력의 방향은 움직이는 방향의 역방향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성분 말고는 수평방향 힘의 성분이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식에서 n 대신 뭐를 집어넣을까요? mg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되겠죠. n 대신 mg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고, 자, f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등호 옆으로 넘기면 이게 플러스가 돼버리죠. 그래서 등호 옆으로 넘기니까 이 f는 mg 사인 세타 플러스 동마찰 계수, n은 뭘로 바꿨죠? mg 코사인 세타로 바꿨죠.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리고 mg를 앞으로 빼버리면 가로치고 mg 사인 세타 플러스 뮤 k, mg 앞으로 움직였죠. 예,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힘은 mg 사인 세타 뮤 k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게 사람이 당기는 힘에 영향을 미치느냐 보니까 마찰 계수가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 각도인데요. 요 각도가 커지면 사인 세타가 커지죠. 근데 각도가 커지면 코사인 세타는 작아지네요. 그 두 개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뮤가 작은 값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각도가 커지면 우리가 사람이 당기는 힘이 커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찰각 계수하고 각도가 우리가 당기는 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